협상 테이블 위에 계산기가 놓였습니다. 중동의 거물이 숫자를 두드렸어요. 6조 원. 이 돈이면 63빌딩 10개를 살 수 있죠. 그 돈을 아낄 수 있는데 왜 비싼 걸 사야 하나요? 한국 대표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몇 년을 매달렸어요. 회사가 망하기 직전인데 이 계약 하나면 살 수 있었거든요. 제발요. 저희가 더 잘해드릴게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미안하지만 장사는 장사예요. 싼 게 이기는 겁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문이 닫혔습니다. 한국은 버려졌고 중국이 잔치상을 받았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요? 그 중동의 거물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날아왔어요. 손에 수표책을 들고요.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발 배 좀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한국 조선소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저희요? 지금 스케줄이 꽉 차서요. 빨라야 몇 년 뒤에나 가능한데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다 위에서 터진 대참사, 그리고 뒤늦은 후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남해 끝자락에 섬 하나가 있어요. 거제도. 서울 면적의 절반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땅에서 세계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배들이 태어났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조선소와 연결된 일을 했어요. 하청업체, 자재상, 식자재 납품까지. 조선소가 돌아가면 섬 전체가 돌아갔죠. 그런데 이 섬에 겨울이 찾아왔어요. 중국이 조선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기 시작한 겁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원가 이하로 배를 찍어냈어요. 가격 경쟁이 안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계 경기까지 얼어붙으면서 배를 주문하는 곳이 사라졌어요. 조선소 야드가 텅 비기 시작했어요. 항공모함도 들어가는 거대한 건조 공간에 먼지만 쌓였습니다. 일감이 없으니 숙련공들이 떠났어요. 30년 경력 용접공, 20년 배관 전문가. 이 사람들 손끝에서 나오는 정밀도는 기계도 못 따라합니다. 그런 장인들이 하나둘 짐을 쌌어요. 거제도 상권이 무너졌습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고 청년들은 육지로 떠났어요. 섬이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기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가격으로 밀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기술로 차이를 벌려야 한다. 가격 싸움은 이미 졌어요. 중국처럼 지원금을 퍼부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기술 격차를 압도적으로 벌려서 돈을 더 주고서라도 한국 배를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LNG 운반선이었어요. 왜 하필 이 배냐고요? 액화 천연가스는 섭씨 영하 163도로 냉각해야 액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온도에서는 일반 금속이 쿠키처럼 부서져요. 온도 관리가 조금만 어긋나도 수천억 원어치 화물이 증발해버리죠. 용접 하나에 생사가 갈리는 세계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바로 이 분야에 미래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때 중동에서 엄청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카타르가 역대 최대 규모의 LNG선 발주를 예고한 겁니다. 카타르는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3위예요. 이 나라가 가스 생산 설비를 대폭 확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 뽑아낸 가스를 실어 나를 배가 100척 넘게 필요했어요. 계약 규모만 20조 원이 훌쩍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전 세계 조선업계가 술렁였습니다. 이 정도 물량이면 한 나라 조선업을 몇 년은 먹여 살릴 수 있거든요. 한국 조선소들은 당연히 달려들었습니다. 죽어가던 조선업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올지 몰랐으니까요. 조선사가 못 출동했습니다. 협상이 시작됐어요. 한국 조선소들은 자신 있었습니다. LNG선 기술은 우리가 세계 최고니까요. 품질로 승부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협상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카타르가 중국 가격을 들이밀며 깎으라고 압박했어요. 한국 조선소들은 이익을 거의 포기하는 수준까지 양보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고객 물량을 뒤로 미루고 카타르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제안까지 했어요. 놀랍게도 카타르의 선택은 중국이었습니다. 척당 500억 원 차이, 100척이면 5조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한국 조선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렇게까지 했는데 중국 언론들은 신나게 떠들었어요. 한국 시대는 끝났다. 이제 우리가 바다를 지배한다. 한국 조선소의 베테랑 기술자들은 뉴스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배들 바다에서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은 정확히 현실이 됩니다. 중국산 LNG선들이 바다로 나갔습니다. 출항할 때만 해도 분위기는 축제였어요. 중국 언론은 대서특필했죠. 우리도 이제 한국만큼 만든다. 가격은 더 싸다. 세계 시장을 먹겠다. 카타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수조 원이나 아꼈으니까요.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겠어요. 모두가 승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축배가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호주 앞바다였습니다. 멀쩡하게 달리던 배가 갑자기 멈췄어요. 정비팀이 내려가 보니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배 전체의 전력 계통이 죽어버린 거예요. 발전용 엔진 6대가 동시에 이상을 일으켰습니다. 거대한 운반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꼼짝 못하게 된 거죠. 이게 왜 치명적이냐고요? LNG 운반선은 극저온 액체 가스를 담고 있잖아요. 전력이 끊기면 냉각 시스템도 멈춥니다. 냉각이 멈추면 가스가 급격하게 증발해요. 폭발 위험까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조명도, 통신도, 조타 장치도 전부 먹통이에요. 캄캄한 바다 위에 수십 명의 선원이 갇힌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호주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런 위험한 배를 우리 항구에 들이겠다고? 당장 꺼져. 즉각 입항 금지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것도 반년이나요? 공식 문서에는 아주 치욕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항해에 적합하지 않음. 쉽게 말하면 이건 제대로 된 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중국 조선업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배가 멈추니 가스가 증발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배들은 증발하는 가스를 다시 연료로 쓰거나 재액화하는 기술이 완벽해서 손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중국 배는 이 기술마저 엉망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어치 가스가 굴뚝을 통해 하늘로 날아갔어요. 돈을 태워서 공중에 뿌리는 꼴이었죠. 한 번이면 운이 나빴다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또 터졌어요. 같은 조선소에서 만든 또 다른 배가 호주 터미널에서 멈춰선 겁니다. 선적도 못하고 하역도 못하고 일정이 몇 주나 밀렸습니다. 결국 그 배는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어서 예인선에 끌려 중국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결함이에요. 만들어진 지 몇 년도 안 된 배들이 줄줄이 퍼지고 있으니까요. 가스 손실, 수리비, 운항 지연, 계약 위약금 다 합치면 손실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배값 아끼려다 그 몇 배를 날린 거예요. 카타르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을 노릇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왜 한국 배가 비싼지, 그리고 왜 전 세계 선주들이 줄을 서서라도 한국 배를 사려고 하는지를요. 더 절망적인 건 이 배를 고칠 방법조차 마땅치 않다는 거였어요. 핵심 부품을 전부 뜯어내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3배 사는 것만큼 들었거든요. 결국 카타르가 야심차게 들여온 중국산 배들은 제대로 된 운항 한번 못 해보고 바다 위를 떠도는 신세가 됐습니다. 당장 유럽과 아시아로 가스를 보내야 하는데 믿었던 배들이 전부 퍼져버렸으니 국가 신용도까지 흔들릴 위기였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카타르, 자존심이고 뭐고 일단 배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부랴부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카타르 대표단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장관이 직접 협상단을 이끌고 왔어요. 비행기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백척 준다고 했을 때 한국이 얼마나 좋아했어? 이번에도 돈 보여주면 굽신거리겠지.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카타르 사절단은 자기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한국 조선소는 그 쓸쓸하던 곳이 아니었거든요. 도크란 도크는 전부 건조 중인 배들로 꽉 차 있었어요. 사무실 전화기는 전 세계 선주들의 주문 전화로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복도를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죽어가던 거제도가 완전히 살아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터지면서 유럽이 러시아 가스를 끊었거든요. 그 물량을 다른 데서 구해야 하니까 LNG선 수요가 폭발한 거예요. 환경 규제도 강화되면서 친환경 선박 주문까지 폭주했습니다. 문제는 LNG선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전 세계에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한국에 있어요. 중국은 호주 사건으로 신뢰를 잃었잖아요. 결국 전 세계 주문이 한국으로 몰렸습니다. 카타르가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왔습니다. 배 좀 만들어 주시죠. 최대한 빨리요. 근데 돌아온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저희요. 보시다시피 좀 바빠서요. 지금 주문하시면 빨라야 3, 4년 뒤에나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카타르 측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니, 우리가 카타르입니다. 수십 척을 주문하겠다는데 자리가 없다니요? 이건 튕기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일정이 28년까지 꽉 차 있었거든요. 돈을 더 줘도 만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국이 제발 달라고 매달렸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다급해진 카타르는 최후의 수단을 꺼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돈 더 드릴게요. 웃돈 얹어 드릴 테니까 제발 다른 고객들 제치고 저희 배 먼저 좀 넣어주세요. 예전에는 가격 깎으라고 호통치던 그들이 이제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배만 만들어달라고 애원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가격도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LNG선 한 척 가격이 3천억 원을 훌쩍 넘어요. 몇 년 전에 2배입니다. 그런데도 주문이 밀려요. 돈을 더 내겠다고 해도 자리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번 계약에서는 한국 조선소들이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표준 사양대로 갑니다. 싫으면 마시고요. 이래도 카타르가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협상장에서 힘의 균형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결국 카타르는 시장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주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국내 조선사가 카타르 추가 발주 물량을 싹쓸이 했어요. 중국은 이번에 명함도 못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조선소 앞에는 카타르 말고도 줄 선 사람들이 더 있어요. 심지어 미국 정부까지 나섰습니다. 자, 이제 숫자로 정리해 볼게요. 카타르가 처음에 아끼려고 했던 돈이 얼마였죠? 5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날린 돈은요, 가스 손실만 수천억 원, 배 수리비, 운항 지연 배상금, 대체 선박 임대료까지 합치면 아낀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날렸어요. 거기에 결국 한국한테 웃돈까지 얹어서 다시 주문해야 했습니다. 5조 원 아끼려다 10조 원 넘게 손해본 겁니다. 반대로 한국은 뭘 얻었을까요? 이번 카타르 추가 발주만 10조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미국이 칼을 뽑았어요.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오면 막대한 수수료를 물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상 퇴출 명령이에요. 일본 최대 해운사도 중국 발주를 중단했고 호주 대형 프로젝트도 한국과만 협상 중입니다. 올해 전 세계 LNG선 발주의 90% 이상을 한국이 가져갈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일자리도 돌아왔습니다. 거제도에서 떠났던 기술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조선소들이 인력난에 시달릴 정도입니다. 식당들이 다시 문을 열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있어요. 죽어가던 섬이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진짜예요. 카타르는 척당 500억 원을 아끼려다 배 한 척 값보다 더 큰 손해를 봤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싼 거 샀다가 고장나서 다시 사고 수리하고 결국 더 비싼 걸로 바꾸는 경험 다들 있잖아요. 둘째, 기술은 하루아침에 안 생깁니다. 중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못 따라잡는 게 있어요. 한국 용접공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 수만 번의 시행착오로 체득한 감각, 이건 돈으로 못 사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게 쌓고 있는 경험과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티가 안 나도 언젠가 빛을 발할 때가 옵니다. 셋째, 가장 어두울 때 버틴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거제도가 무너질 때 다들 떠났어요. 근데 남아서 기술을 갈고 닦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덕분에 지금 한국이 전 세계 LNG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발만 더 버티면 상황이 뒤집히는 순간이 옵니다. 카타르는 비싼 수업료를 냈습니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검증된 파트너를 버렸다가 뒤통수를 맞았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장 싼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검증된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영양가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